안녕하세요. 2025년 8월 마지막 주. 네,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오늘 저희가 그 속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분석 자료 2025년 8월 미국 증시, 숨고르기 장세와 AI의 명함, 이걸 바탕으로 할 텐데요. 이번 주 시장의 뭐랄까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주요 지수들을 움직인 특히 여러분 관심 많으실 기술주, AI 관련 주들은 어땠는지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니까요. 시장에 그동안 막 뜨겁게 달렸잖아요. 그러다 이제 좀 잠시 멈춰선 느낌? 이런 게 강하더라고요. 네,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숨 고르기. 중요한 경제 지표도 나오고 빅테크 실적도 있었는데 이게 막 섞이면서 주초에는 좀 기대하는 분위기였다가 후반 가서는 약간 신중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흐름이었어요. 네, 그야말로 숨 고르기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한 주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뭘 가장 주목했냐면요. 바로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향후 금리 방향이었거든요. 아, 역시 연준이군요. 네, 특히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그 인플레이션 지표, 이게 발표가 됐고요. 또 동시에 아시겠지만 그동안 시장을 거의 혼자서 끌고 가다시피 했던 AI 관련 기술주들 있잖아요. 네, 엄청났죠. 이 엄청난 성장세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 중요한 정보들을 소화하면서 시장이 이제 다음 방향을 어디로 잡을까 이렇게 탐색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탐색의 과정.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장의 체온계, 주요 지수들은 결국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네, 결과만 놓고 보면요 사실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래요? 네, S&P 500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보면 0.1% 정도 내렸고요. 0.1%?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2%,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 역시 0.1%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봐야죠.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근데 자료에 좀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 중반,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S&P 500 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장중 최고치 경신이 있었죠. 그렇게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주 후반에 힘이 쭉 빠져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걸까요? 뭔가 있었던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금요일에 발표된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때문이었어요. 이게 연준이 금리 정책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거든요. 아, PC. 네네. 결과 자체는 시장 예상하고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나쁘지 않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어휴 다행이다 하는 안도감을 주긴 했죠. 그런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속내입니다. 이 지표가 뭘 다시 확인시켜줬냐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연준 목표치인 2%보다는 높다는 거였어요. 아, 여전히 높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부에서 기대했던 거 있잖아요. 연준이 곧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시나리오. 여기에 찬물이 좀 끼얹은 셈이 된 겁니다. 아하. 물론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더 커졌어요. 그건 맞는데 네.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끈적끈적하네, 잘 안 내려오네? 이게 확인되면서 어쩌면 금리 인하 시점이 생각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그렇군요. 네, 이런 불확실성이 주 후반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표 숫자는 예상대로 나왔는데 그 의미를 곱씹어 보니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던 거군요. 인플레이션, 이게 여전히 문제다. 이게 다시 부각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속도가 좀 조절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기대치 조정이 있었던 거죠. 이런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시장 전체를 좀 눌렀다면, 그럼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죠. 기술주, 특히 AI. 여긴 어땠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그 분야 최고 스타,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와, 실적이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약간 하락했다.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바로 기대치 문제입니다. 기대치요? 네, 엔비디아 실적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가볍게 뛰어넘었죠. 근데 주가가 왜 힘을 못 썼냐?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대단한 실적 그 이상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이라면 어느 정도를? 비유하자면 시장은 엔비디아에게 그냥 A 플러스 성적표가 아니라 거의
세상을 받들 기적 수준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와, 기적 수준이요. 네, 특히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 매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예상치를 아주 훨씬 웃도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의 서프라이즈를 바라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발표된 실적이 비록 굉장했지만 그 기적 수준의 기대에는 살짝 못 미치니까 아, 살짝. 네, 이 정도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어 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겁니다. 그렇군요. 실망 매물이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네, 이건 엔비디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AI 선두주자에 대한 시장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그 기대치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어쩌면 기대에 못 미친 게 아니라 기대가 너무 높았다. 이게 더 맞는 말일 수 있겠죠? 와, 기적 수준의 기대를 했다니. 진짜 AI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네요. 기대가 너무 높아도 문제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가 다른 대형 기술주, 예를 들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곳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료 보니까 딱히 방향성 없이 움직였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빅테크 주식들은 이번 주에 어떤 특별한 개별 이슈보다는 그냥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 그냥 시장 따라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E 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연준 금리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강했거든요. 네, 관망세. 네, 이런 관망세가 이들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돼서 큰 변동 없이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을 뒤엎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델 테크놀로지스예요. 델. 네. 이 회사도 AI 서버 덕분에 실적 자체는 아주 좋았다고 하던데요. 네, 실적 좋았죠. 그런데 금요일 하루에만 주가가 9% 가까이 폭락했다고요. 와, 엔비디아랑은 또 다른 충격인데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건 지금 AI 관련 투자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어떤 단서죠? 델의 급락은요, 현재 실적 때문에 아니었어요. 문제는 회사가 내놓은 미래 수익성 전망, 그러니까 가이던스죠. 아, 가이던스. 네, 이 가이던스가 시장의 그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뀐 거죠. 오케이, 지금 AI 서버 잘 팔리는 건 알겠어.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비싸게 팔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경쟁도 점점 심해질 텐데. 일리가 있네요. 델이 내놓은 미래 전망이 이 질문에 대해서 시장이 듣고 싶어 했던 어떤 확신, 이걸 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자 미래 성장성에 의문이 좀 있다. 이런 판단에 주가가 급락한 거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델이라는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AI 관련주 전반에 대한 시장의 시각 변화를 암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즉 AI 붐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냥 AI 수혜주라는 딱지만 보고 묻지마 투자를 하던 단계에서 좀 벗어나서 각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걸 정말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옥석 가르기군요. 네, 맞습니다. AI 생태계 내 모든 플레이어가 무조건 다 승자가 될 수는 없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실인식이 반영되기 시작한 걸 수도 있고요. 이야,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현재 실적보다 미래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가 주가를 끌어내렸다니 AI라는 이름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진짜 실속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의미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AI 투자도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눈에 띄게 급등한 종목도 있었어요. 선구매 후결제, 그 BNPL 업체 업펌홀딩스 AFLM은 주가가 무려 16% 넘게 뛰었다고요. 이건 또 왜 이런 거죠? 네, 어펌의 경우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죠. 이 회사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아, 전망까지 좋았군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열광할 만했죠. 어펌의 사례는 우리에게 또 중요한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뭐냐면 거시경제 상황이나 AI 같은 이런 거대한 테마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개별 기업의 기본적인 실적, 또 사업 모델의 경쟁력, 그리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같은 이런 요소들이 여전히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기본이 중요하죠. 네, 모든 걸 AI라는 렌즈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특정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성과를 내는지가 여전히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맞네요. 큰 흐름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의 체력, 성과, 이게 결국 중요하다는 기본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 다른 나라 증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을까요? 글로벌 시장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지역별로 온도차가 꽤 컸습니다. 아, 달랐군요. 네, 유럽 주요 증시를 보면요. 유로스톡스 600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한 2% 정도 하락하는 등 약세를 면치 못했어요. 유럽은 왜 그랬을까요? 유럽은 자체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한 데다가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좀 경기도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과는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반면에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중국은요. 네, 상해 종합지수 같은 중화권 증시는 다른 주요국 시장과는 좀 다르게 움직였는데요. 여기에는 중국 정부가 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아, 부양책 기대감.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싸다라고 느낀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처럼 각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숨고르기, 유럽은 약세, 중국은 기대감. 이야, 정말 각기 다른 이유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군요.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지금 시장을 이해하고 또 투자 방향을 고민하시는 우리 여러분께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뭔가 좀 상반된 신호들이 많아서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 분석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핵심은 역시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 여전히 시장의 가장 큰 변수라는 점입니다. 네, 역시 연준. 네, PCE 데이터는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현실도 보여졌죠.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에 대한 기대치를 좀 더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섣부른 기대는 좀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대치 조정.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요? 두 번째 핵심은 AI 투자 이야기가 점점 더 복잡하고 섬세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하고 섬세해진다. 네.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은 AI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건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대례 사례는 AI 관련주들의 높은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미래 성장 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임을 일깨워줬습니다. 네. 시장은 이제 AI 수혜주라는 이름표만 보고 달려들기보다는 각 기업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할 능력이 있는지를 훨씬 더 냉정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기 시작했다는, 어쩌면 이게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다. 네, 맞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하면 연준의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은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특히 AI 분야에서는 뜨거운 기대감 속에서도 이제 현실적인 수익성, 지속 가능성 이런 질문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어찌 보면 기록적인 상승 뒤에 찾아온 뭐랄까 꼭 필요한 현실 점검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2025년 8월 마지막 주 미국 증시의 주요 흐름과 그 의미를 여러분이 보게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주요 지수들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요한 PCE 인플레이션 지표는 연준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다시 한번 조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특히 엔비디아와 대례 사례를 통해서 AI라는 거대한 테마 안에서도 뭔가 미묘한 시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이번 주는 특히 기술 분야에서 아주 흥미로운 긴장감이 두드러졌습니다. AI가 가져다준 놀라운 실적, 그리고 그로 인해 한껏 높아진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 좋은 시절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미래 성장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네. 이 세 가지 요소 사이의 어떤 줄다리기, 이게 아주 잘 드러난 한 주였죠.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등 각기 다른 경제 여건과 정책 환경 속에서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또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을 만한 점을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AI 서버 덕분에 실적은 좋았지만 미래 수익성 전망이 기대에 못 미쳐서 주가가 급락한 대례 사례를 보셨잖아요. 네, 봤죠. 이것이 혹시 AI 투자 사이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AI라는 키워드만으로도 시장 전체가 열광하던 그런 첫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AI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참여자들, 반도체 설계회사부터 칩 제조사, 서버 업체, 소프트웨어 기업에 이르기까지 이 각각의 장기적인 수익 모델과 경쟁력을 훨씬 더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인데요. 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시장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